만성두통 환자분들 중에 비염이 있는 분들은 비염이 심해지는 시기에 두통도 같이 심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비염을 치료하면 두통이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 과연 조금 덜해지죠. 아, 비염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게 맞구나 하게 되는데 잠시 후에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비염이라는 것이 완치가 어려운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비염 치료로 두통이 조금 덜해지는가 싶다가도 사라지지 않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에 가게 되는데 신경과에서는 비염 때문에 두통이 생긴 게 아니라 그냥 두통이 심해진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비염 때문이 아니라면 더 헷갈리게 됩니다. 그나마 비염 때문이라면 원인이라도 분명한 건데 그것마저도 아니면은 그럼 내 두통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성두통이라는 게 뭐 그렇지 뭐 그냥 평생 같이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나 신경과 선생님의 말씀 모두 맞습니다. 비염은 두통의 중요한 유발 요인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만성두통 환자한테는 결정적인 유발 요인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비염과 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비염이 늘어납니다. 헤이피버라고 하죠. 꽃가루 알러지 때문입니다. 봄에는 나무, 가을에는 풀에서 꽃가루가 날리고 그것이 알러젠으로 작용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두통도 같이 심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편두통의 유병률 변화를 연구한 논문을 보면은 사계절 중에 역시나 봄과 가을에 두통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염이 늘어나는 시기에 두통 환자도 많아지죠. 그럼 다른 계절은 괜찮을까요? 비염은 봄, 가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민감도에 따라서 1년 내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름에 더 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겨울에 더 심한 분도 있습니다. 비염은 외부 환경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생활환경, 음식들, 생리나 임신, 그리고 체질이나 컨디션, 심지어는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비염도 두통만큼이나 굉장히 복잡한 병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알러젠에 대한 인체의 대응 방식을 바꿔주면 되니까요. 그 얘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염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두통이 생기는 건 아니죠. 비염 때문에 생기는 두통은 얼마나 많을까요? 먼저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비염 환자의 34%에서 편두통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비염은 알레르기 비염 외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전체 비염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의 대단히 연구에서 비염 환자분들은 비염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편두통이 더 잦을 확률이 2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통이 없는 분도 있지만은 3분 또는 4분 중에 한 분은 비염과 두통이 같이 생긴다는 것인데 누구는 생기고 또 누구는 안 생깁니다. 그럼 비염이 있을 때 두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비염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해 봤는데 여러 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염 자체의 이유 때문입니다. 재채기, 콧물, 코막힘, 눈 가려움 이런 비염의 알러지 증상 자체가 사실은 히스타민 반응입니다. 히스타민은 이미 두통의 유발 요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당연히 두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민감한가 아닌가의 차이죠. 둘째는 비염을 일으키는 알러젠은 비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 속의 통증 센서를 자극하면 두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알러젠 자체를 피해야 할 겁니다. 셋째는 코막힘이 심한 것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까요. 코막힘을 제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넷째는 코 안의 충혈 상태가 오래 지속돼도 염증 물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염증 치료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다섯째, 코를 너무 세게 그리고 자주 푸는 행위 자체가 중이 압력을 높이고 전전계통을 자극하기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콧물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비염이 부비동염으로 발전해서 두통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축농증이죠. 부비동염이 심해지면 대부분 두통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특징적으로 이마나 눈 주변 그리고 광대뼈까지 주로 안면부가 아프지만 편두통에도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코막힘이 아주 심해지거나 콧물이나 가래에서 냄새가 나기 전에는 사실 잘 모르고 지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적극적인 검사를 해서 찾아내야 되고 수술이나 약물 치료도 꼭 필요합니다. 부비동염이 확실하면 먼저 그 치료부터 하시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비염두통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생기는데 이 중에 뭐냐라는 거죠. 한 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면은 비염 두통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만 제대로 찾으면은 치료의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대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콧물이나 코막힘은 약국에서도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셔도 되죠. 항히스타민제가 있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도 있습니다. 그 약들을 먹거나 코에 뿌려서 두통이 덜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하지 않은 두통은 대부분 잘 해결됩니다. 코가 빵 뚫리고 콧물이 줄면서 두통도 덜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약들로도 두통이 덜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필 그 약 때문에 두통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특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코가 막히는 증상은 오트리빈 같은 훌륭한 스프레이 제제가 있습니다. 코에 뿌리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답답했던 코가 빵 뚫립니다. 그러면서 띵했던 두통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결되나 싶다가도 며칠 쓰다 보면은 처음처럼 빵 뚫리는 효과는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내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머리는 다시 띵해지죠. 그래서 몇 번 더 뿌리게 되는데 나중에는 코막힘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머리도 더 아파지고요. 약물성 비염이 되는 겁니다. 비충혈 완화제는 말 그대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입니다. 그런 약을 오래 쓰면 반동적으로 혈관이 더 확장되게 됩니다. 늘 마시던 커피를 끊고부터 카페인 금단 두통이 나타나는 분이 있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충혈 완화제는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코막힘이 심할 때 한두 번 쓰시고 5일 이상 연속해서 쓰지는 마십시오. 특히나 만성두통 환자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 생기는 긴장형 두통이면 몰라도 만성두통이나 편두통에는 이런 비충혈 완화제가 사실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염이랑 같이 있는 두통이 단순히 코막힘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래 쓰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약이 필요하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는 비충혈 완화제 말고도 또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진료하시고 처방 받으셔야 됩니다. 오트리빈처럼 코가 빵 하고 바로 뚫리는 효과는 덜하지만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고 약물성 비염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정도 오래 쓰다 보면 효과도 좋습니다. 코도 덜 막히고 염증도 줄여줍니다. 눈 가려움도 대부분 완화되죠. 좋은 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스테로이드 제라서 오래 쓰면 몸에 해롭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비염 이외에 다른 질병이 없는 분들은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먹는 스테로이드 제제에 비해서 양이 극히 적고 분해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실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만성두통 환자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두통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두통 환자분들은 하필 그런 부작용에 취약하니까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쓰면서 비염 증상은 많이 좋아졌는데 두통은 안 낫네 하는 분 있죠. 그런 분들입니다. 두통은 원인이 많으니까 이번 두통은 비염이랑 상관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약의 부작용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먹는 항히스타민제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르텍 같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있고 알레그라 같은 3세대 항히스타민제도 있습니다. 3세대 약들은 2세대 약보다 졸음 같은 부작용이 적습니다. 좋은 약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약들도 두통의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3세대 약의 경우에는 약물을 중단할 때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 말고도 싱글레어 같은 류코트리엔 제제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두통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래저래 우리 만성두통 환자분들은 비염 약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의사항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염 두통은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상황을 효율적으로 잘 대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분이 분명히 있죠. 거의가 우리 만성두통 환자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비염이 생기면 그때그때 비염 증상에 대해서 부작용 없는 치료를 하시거나 비염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거나 비염 이외의 다른 유발 요인들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비염 증상에 대한 치료입니다. 비염 두통의 6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부작용 없는 치료가 필요하죠. 한의 치료는 가능합니다. 침이 무섭고 한의 약물이 맛이 없지만 그것만 극복하면 한의 치료는 아주 충분히 좋은 대책일 수 있습니다. 비염의 여러 증상이나 두통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염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입니다. 만성비염이 나을 수 있나요? 나을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알러젠에 대한 인체의 대응 방식을 바꿔주면 된다고 말입니다. 잠시 감기 얘기를 해볼까요? 감기와 비염은 다릅니다. 하지만 비슷하죠. 감기는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감기의 단계를 임상적으로 6단계로 세분해서 치료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 2단계가 알러지 반응 단계입니다. 모관이 마르고 코가 맹맹해지고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훌쩍 맺히죠. 2단계 중반쯤부터는 알러지 반응이 염증 반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관이 아프고 기침도 나고 콧물이나 가려도 노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염증 반응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염증을 정리하면서 감기는 서서히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 몸 스스로가 그렇게 변화시키면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럼 비염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코 막히고 재채기 가고 콧물 나고 심하면 눈도 가려워집니다. 감기의 1, 2단계랑 거의 다르지 않죠. 그런데 감기랑은 다르게 염증 반응으로 진행되지 않고 알러지 반응만 계속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변화를 시도는 하는데 실패하는 거죠. 감기의 1, 2단계는 길어야 5일 정도입니다. 며칠 안에 바로 다음 반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염은 그렇지 않죠. 등산으로 보면은 산을 오르지는 않고 둘레길만 계속 빙빙 맴도는 것과 비슷합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 몸의 대응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그 대응 방식을 바꿔주면 비염은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숯불구이 고깃집에서 일하시는 만성비염 환자분도 나았으니까요. 누구보다 최악의 환경이죠. 감기에 걸릴 때가 비염 치료를 시작하는 최적기입니다. 감기에 걸릴 때마다 여러 차례 몸을 바꿔주면 알러지 반응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비염은 서서히 사라지죠. 마지막 방법입니다. 다른 유발 요인들을 해결하면 비염이 있어도 두통은 생기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비염이 두통의 중요한 유발 요인인 건 맞지만은 만성 두통은 유발 요인 어느 하나 때문에만 생기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유발 요인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고 그 쌓임이 많을수록 그리고 완고할수록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만성두통 환자분들을 2시간 정도 세밀하게 진료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유발 요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0가지, 20가지도 넘죠. 만성두통을 치료하려면 진료 중에 찾아낸 유발 요인들에 대해서 각각 그 영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치료의 방향과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요. 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염이 고질병인 걸 맞지만 만성두통의 시각에서 보면 비염도 사실은 만성두통을 만드는 수많은 유발 요인들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각각의 유발 요인에 대한 치료는 첫째, 하나의 유발 요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끝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둘째는 그 유발 요인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까지 줄여주거나 나머지 다른 유발 요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 유발 요인이 자연히 해결되게 할 수 있습니다. 두통을 유발하지 않게 하는 거죠. 비염은 대개 후자의 경우입니다. 비염을 완치 수준까지 치료하지 않더라도 만성두통은 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